최근 뉴스에서 일부 연예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이 문제가 되어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의료인으로 잘못 알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무면허 시술이라는 점을 알았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인 백송의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일부 연예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이 문제가 되어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시술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윤재원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판례상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고가 나야만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수액의 경우 그 수액의 성분 자체도 의학적 지식이 아니면 인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바늘로 피부를 찔러서 수액이 인체에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 역시 감염, 혈관 손상, 알레르기 반응 등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의 영역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 수위는 어떠한가요? 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생각보다 매우 무겁습니다. 단 한 차례의 무면허 의료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경우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의료행위가 적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이 있으며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생관리에 노력했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많은 분들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공모하여 함께 시술을 기획하고 실행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권유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도운 경우에는 시술을 받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피시술자가 단순히 시술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으나, 피시술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았고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제3자에게도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경우 집에서 방문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범행 횟수가 많아질 수 있고, 처음에는 의료인으로 잘못 알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무면허 시술이라는 점을 알았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수위가 높고 시술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군요. 그런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식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비용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술들을 무면허업자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둘째는 적발의 어려움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대부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피시술자들도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립니다. 또한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제보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인식 부족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단순한 미용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면허 시술을 받거나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SNS의 발달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무면 의료행위자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광고와 홍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무면 의료행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윤재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무면 의료행위는 큰 사고가 나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술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 이미 큰 범죄입니다. 시술하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그러한 위험에 스스로를 내던지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